자, 이 문화문학이라고 하는 우리 그 BK 사업단 그 키워드가 있는데, 이 문화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세기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 문학의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했었고, 또 실제로 이제 그런 위기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문학을 하는 인문학자 중에 이상엽이라는 분이 문화인문학이라는 명칭을 2001년에 자기 그 논문에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문화인문학이라고 한 것은 결국 위기에 있는 인문학을 문화라고 하는 이런 그 하나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 풀어보자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위기를 극복해보자 하는 그런 어, 의도로 이런 어떤 명칭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문화문학이라고 하는 이런 BK 사업단을 진행하면서 2014년에 이 정우락 선생님하고 백대현 선생님하고 그때 이제 문화문학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만들고 그런 아젠다를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이제 어문학의 위기의 어문학 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문화의 어떤 소재를 끌어들이는 이런 시도를 했었죠. 그게 2014년에 나왔던 그 두 분의 논문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이런 문학의 어떤 기획,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위기의 인문학 혹은 위기의 어문학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일종의 성찰의 단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문학은 결국은 어문학과 문화론의 상호관계를 고려해서 어문학 분야를 문화론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 분야라고 그렇게 이제 보통 정의를 하고 있고, 또 연구의 방향성도 그동안 이제 텍스트 중심의 정태적 연구에서 행위 중심의 동태적 연구로, 또 이론 중심의 연구에서 생활 중심의 연구로 이 한국 어문학 연구 방향을 전환하자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 서두에서 그 정운학 그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이게 이제 위기의 어떤 어문학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문화문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결국 어문학 위기를 극복하려는 그런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문학의 연구의 토대는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어문학은 문학과 언어가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것이 전제가 되는데,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거기에다가 문화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개념을 관계 속에 녹여넣는 이런 것이 문화문학의 연구 토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 연구에서의 어떤 목표는 두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이 문화문학 자원이라고 하는 그런 자원을 어떤 식으로 구축할 수 있는가, 자원을 축적할 수 있는가. 그런데 축적하는 방법이 뭐냐면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은 제가 2007년에 이 아카이브 구축에 관련된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국가 사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때의 어떤 방법론을 좀 더 심화시킨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이 문학 분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질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주장입니다. 그동안 특히 언어학 분야는 양적인 연구를 위주로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회언어학이라든가 방언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주로 양적인 연구를 위주로 많이 했는데, 이 양적인 연구와 더불어 질적인 연구를 같이 병행할 수 있어야만이 어떤 그 언어학 속에서도 문화의 어떤 측면을 언급하고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론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의 어떤 이론과 그다음에 그게 제가 이걸 접목시킨 적용시킨 이런 어떤 논조들을 소개를 하면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